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축년입니다. 소해죠. 소는 우직하고 근면하고, 그러나 황소처럼 한번 화를 내면 무섭습니다. 소는 원래 보수 세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끌던 민주공화당의 상징이 황소였습니다. 올해 황소의 해를 맞아서 소원 성취해야 되겠습니다. 즉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전망이 밝습니다. 기자, 검사, 판사가 서로 연대감을 가지고 진실과 자유를 지키고 있습니다. 법이 권력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진실과 법에 종사하는 기자, 검사, 판사가 깨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국민들도 같이 깨어나야죠. 올해는 정치의 계절입니다. 이제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모든 것이 정치판, 선거판, 차기 대통령 선거로 집중될 것입니다. 그 징검다리로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부산시장은 야권 단일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장도 전망이 나쁘지 않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울 시민들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 야당 후보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도 가장 주목받는 두 사람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7월에 퇴임을 하면은 곧바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한국의 정치판은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이끌게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퇴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인 씨는 너무나 게을렀습니다. 국민의 힘을 쇄신시키고 하는데 당명을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 힘으로 바꾼 것밖에는 한 일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광주에 가서 뜬금없이 무릎 꿇고 정체불명의 사과를 하고,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의 문제를 자기가 아무 무자격자가 사과를 했는데 지지율 상승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호남은 아직도 국민의힘을 1%, 2%, 3%, 4% 정도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도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미미합니다. 따라서 안철수, 윤석열,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두 사람 쪽으로 국민의힘이 딸려가든지 빨려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의 참 무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장 후보감, 대통령 후보감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김종인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김종인 씨가 별도의 욕심이 있었다고 봐야죠. 노욕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 쪽으로 끌려오는 아주 수모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어쨌든 대명제는 분열되고 축소된 야권 보수가 중도와 손을 잡아야 합니다.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의 강점은 중도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수, 중도를 아우를 수 있는 두 사람, 그리고 만약 지금 예상대로 안철수 씨가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되고 윤석열 씨가 2022년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다.
이러면은 아주 훌륭한 조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그 좀 청신호라 그럴까요? 그게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입니다. 이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관인 조원 CNI가 시사저널 잡지의 의뢰로 지난 26일에서 27일 사이 서울 지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의 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야권 단일 후보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나설 경우에 42.1% 지지를 얻고 박영선 장관이 여당 후보로 나설 경우에 36.8%의 지지율을 얻어가지고 42.1대 36.8로 비록 오차범위 아니기는 하지만은 안철수 대표가 당선되는 걸로 나옵니다. 가상대결입니다. 42.1대 36.8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선 가상대결에서는 박 장관이 37.5, 나 전 의원은 32.9%입니다. 역시 오차범위 안에서 박영선 장관이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안 대표가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에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77.4%가 그대로 안철수 지지로 가고 여기에 중도 성향 유권자의 지지율이 더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씨의 강점은 보수와 중도를 아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 후보로 나올 사람은 보수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보수에 기반을 하더라도 중도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박 장관은 40대에서는 50.8%의 지지율을 기록해 31%인 안 대표를 크게 앞섰습니다. 이 40대가 아주 고정 문재인 지지층입니다. 40대 화이트 칼라. 나머지 전 연령대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박영선을 앞섰습니다. 3자 대결이면 어떻게 되느냐? 박영선, 나경원, 안철수가 나왔을 때는 박영선 씨가 35.5%, 안철수 26%, 나경원 19.4로 박영선 압도적으로 당선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권 단일화는 이건 절대 명제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내년 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는 36.3%가 박영선 장관을 가장 적합한 후보, 추미애 법무장관을 21.7%로 지지를 했는데 박영선은 36.3%,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박주민 18.6%, 우상호 22.4%, 범야권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이 야당 지지자, 야권 지지자가 39.6%, 나경원 전 의원 18.8%, 오세훈 전 서울시장 15.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보면은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탄탄한 여론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철수 씨가 이렇게 뜨게 된 것은 한 열흘 전에 아주 전격적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겠다고 선언하고 그 대신에 2022년에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를 버리고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끌고 머뭇거리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이 약간 소외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딸려오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독자 후보를 낸다고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를 꺾을 만한 사람이 현재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드라마틱하게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고 안철수 두 사람이 토론 등을 통해서 승자를 결정하면 더 근사한 게임이 되겠죠.
이 단일화 과정이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연장선상에서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아주 좋은 게임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도표를 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윤석열 씨는 이 충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도를 지역 기반으로 하고 여기에 경상도가 합세하면은 산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충청도가 원적지별로 전 국민의 한 16%가 되고 경상도가 32, 합치면 48%의 매우 안정적인 지역 기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에 대한 지지가 보면은 전국적으로 비토 세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호남에서도 꽤 지지율이 높아요. 그리고 안철수 씨도 부산 출신이지만 호남에 상당한 지지 기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야권 정치를 끌고 나간다면은 이 기존 정치판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수 중도가 하나가 되면서 새로운 자유진영, 새로운 주류 세력, 신주류 세력을 만들 수 있다. 신주류 세력을 만들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던 구주류 세력이 몰락한 이후에 윤석열, 안철수로 대표되는 신주류 세력, 신주류 세력의 특징은 이분들이 다 실무에 강한 사람입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그리고 안철수 씨는 이 IT 산업에서 상당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고 정치판에서 나름대로 여러 번 시도를 해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했지만 그래도 10년 이상 한국 정치판의 화제의 한가운데 항상 있었던 사람. 그리고 최근에 안철수 씨를 만나보니까 아주 이분이 나라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인격적으로나 지도자로서 상당히 커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죠. 3년 전에 윤석열은 욕을 가장 보수 중도로부터 욕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인데 조국 수사를 계기로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적응하는 능력,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개혁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 국가 지도자로서 커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다 지금 공통점이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는 지난 1년 동안 참 처절한 문재인 대통령과 맞짱을 뜨는 처절한 도전을 했고, 안철수 씨도 서울시장 후보에 도전했습니다. 그 대신 대통령 꿈은 접었습니다. 하나를 놓고 다른 데 집중하는 이런 도전 정신, 그리고 두 사람의 뭐 인상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우파 진영에서 인물 없다고 했는데 두 인물을 건졌다고 그럴까요? 만들어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안철수와 지금 예컨대 문재인, 이해찬, 문재인, 이낙연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윤석열, 안철수와 문재인, 이낙연 또는 문재인, 이재명 이렇게 비교하면은 인상적으로나 인간적인 품성으로나 이념으로나 특히 법치에 대한 생각으로나 어떻게 보입니까? 결국 앞으로 내년 3월까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까지 가장 큰 주제는 법치 수호 세력과 법치 파괴 세력의 대결입니다. 법치 파괴 세력의 대표인 문재인과 법치 수호 세력의 대표인 윤석열의 정면 대결이죠. 이것은 문명 세력과 야만 세력의 대결입니다. 민주 세력과 독재 세력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편과
김정은 편의 대결입니다. 이런 거대한 게임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원래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직무를 보게 됩니다. 바이든 정부는 인권 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인권 문제를 아주 도외시하다가 지금 곤란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대북 전단 금지 내용을 담은 법을 만들었다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이상한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 정치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 편이냐 김정은 편이냐의 대결에서 문재인은 김정은 편에 서고 윤석열, 안철수는 대한민국 편에 서는 그런 구도라고 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의 선택은 비교적 명쾌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시작을 아주 밝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인물 없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물 많습니다. 문재인보다 못한 인물이 있겠습니까? 이낙연, 이재명, 이해찬보다 못한 인물이 있겠습니까? 윤석열, 안철수 충분히 인물감입니다. 이제는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됩니다. 리더십보다 팔로십이 중요합니다. 리더십은 한 사람이지만 팔로십은 5천만이 다 발휘할 수 있는 힘입니다. 윤석열은 법치 보호, 국민은 윤석열 보호, 윤석열은 국민 보호, 국민은 윤석열 키우기, 윤석열 보호,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구경꾼이나 논평자나 불평자가 아니라 정치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내는데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건국하는 심정으로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감사합니다.